안녕하세요. 롬벅스터디 박아론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는 나다워지는 진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도 아신가요? 65세가 된 김칠두 모델이십니다. 이분 유명하잖아요, 그쵸? 옷도 정말 잘 입고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20대 때 이제 원래 패션 쪽에 관심이 많다가 이제 경제난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아마 식당을 쭉 하시다가 식당도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60세가 넘는 나이에 모델에 지원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무신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거 보면 이제 도전이라는 말에 대해서 자주 말을 하고, 이분들이 꿈이 있어요. 65세인데도 전 세계에 패션 모델 중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델이 되고 싶다. 김칠두 모델 보면서도 진짜 나도 저렇게 좀 늙고 싶다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진로에 대해서 지금 고3인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기도 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고, 사실은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의 교육 부분에 현실이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시절이나 뭐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시간 학교에서 보내니까 우리가 뭔가를 체험하거나 누굴 만나러 가거나 경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어필하는 사람도 없고, 특히나 대부분 뭐 한다 해도 학교에 뭐 어찌 보면 형식적인 그런 진로 체험, 진로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사실 저는 너무 좀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 또 그게 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는 또 그런 교육 체계가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어쨌든 해양 쪽에 지금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학원이라는 원래 이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3 때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저는 이제 원래 이제 해양대를 가고 싶어가지고 꿈을 안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중에 저희 학생들 중에 이제 해양경찰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그 무슨 생각해 봤거든요. 야, 너는 고3 때 뭐 했냐? 또 너는 뭐 했냐? 그래서 뭐 했냐? 그래서 어떻게 너는 여기까지 왔냐? 원래는 사실 학원에서 만나게 된 계기는 대부분 그냥 해경하려고 왔고, 그냥 해경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만 하고 그런 얘기만 주로 하다가, 이제 진로에 대한 관점에서 보니까 이 친구들하고 대화가 이제 고3 때의 이야기, 그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조금 더 나눠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총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건데, 좋은 컨텐츠가 있어요. 꼭 학교를 한국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물론 지금은 이제 코로나니까 그렇지만 좀 이 영상을 보는 또 사람들 중에도 꼭 한국 아니어도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타 나라에서도 대학교를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실제로 중국에서 갔다 온 친구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원하지 않고 성적에 맞추어서 또 대학에 갔던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꿈이 이제 다르게 했지만 또 성공해서 또 만족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뭘 할까는 사실은 내가 보는 만큼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보는 만큼. 근데 그게 사실 영상을 뭘 보고 이런 비간접적인 걸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진짜 여기저기를 다 많이 가보고 체험해보고 여러 직업도 본인이 진짜 만나보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 선배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뷰 한번 자, 여러분 중에서 이제 지금 이제 내가 어느 진로를 가야 되냐 아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김영우라는 친구예요. 영우는 어떻게 일단은 고3 때 네, 꿈이 있었어? 저는 막 꿈이라기보다 체육 쪽 그냥 가고 싶은 거밖에 없었어요. 원래 체대 준비생. 네, 근데
그럼 체육을 준비했는데 실제로는 무슨 과 가게 됐어? 해양경찰학과 아, 가게 됐어. 아, 해경과를. 네. 그러면은 체대학원은 해경과는 아닌 다른 곳인데 어떻게 다 불러왔지? 최대 준비를 계속 했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정시 3개 다 떨어지고 아. 추가 모집 전형으로 해서 한 대학교 한 20개 쓰고 20개나. 네. 어. 20개 쓰고 그 중에 한 10개, 10몇 개 붙어가지고 그 중에서 제가 골라서 가게 됐어요. 그럼 대학은 지금 졸업은 했고? 대학교 휴학 아예 휴학? 네. 아, 졸업할 의향은 있어? 아니 없습니다 지금. 아예 없고? 네. 그러면 대학교는 그 용어한테 있어 대학교는 어떤 의미야? 잘못된 선택. 잘못된 선택.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다시 고3 들어간다면 네. 어떻게 할 것 같아? 저는 우선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적성을 따라가는 게 완전 맞고, 만약에 그렇게 제가 못했으면은 대학교를 진학 안 하고 해양경찰 의경을 바로 가서 시험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시 고3으로 들어간다면 대학은 안 가겠다. 네. 대학은 안 가겠다. 그리고 바로 해양경찰에 있는 의무경찰로 들어가서 네. 해경 시험을 치겠다. 네. 이유는?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있고 돈도 제일 많이 절약할 수 있고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럼 영우 입장에서 사실은 뭔가 대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빨리 취업을 하고 빨리 공무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큰 거네. 네. 그 만약에 지금 이제 체대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도 있다면 영우처럼 네. 고3 중에 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성적이 안 맞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 해주고 싶어? 우선 체대에 가려는 친구들의 그 목적이 우선 성적이 대부분들 뒷받침이 안 되고 자기가 운동을 좋아하면서 딱히 막 뭔가 하고 싶다 이런 거보다 내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 중에서 내가 뭔가 찾아서 직업을 선택해야지 이런 게 큰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 같으면은 어차피 그렇게 가봤자 체육교육학과를 가지 않는 이상 대부분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친구들 지금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렇게 꿈이 크지 않으면은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게 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아예 체대로서의 큰 꿈이 없고 그냥 단순히 체육이 좋아서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체육과 관련된 그냥 체육은 취미생활 해라 이 네. 말인가? 네. 그래서 이제 영우는 실제로 체대를 준비하려 했으나 지금은 이제 해경과 전남대학교 네. 해양경찰학과를 진학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해경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지.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고3 학생들에게 영우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너무 진부한 말인데 우선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나중에 그래?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후회하더라고.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선택이 진짜 폭이 좁아지니까. 저는 운동만 잘하면 최대 다 갈 수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만점 맞아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우선 공부가 기반으로 돼야지 나중에 체육 쪽으로 가든 뭐로 가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 그때 가서 고민할 수 있는 거 같고, 지금 와서도 생각해보니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좁은 선택 폭에서 제가 제일 돈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안정적인 걸 찾다 보니까 지금 이 길을 선택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우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럼 만약에 내가 공부를 잘했다 그러면 오히려 해양경찰을 안 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진짜 열심히 잘했으면은. 자, 체육 쪽으로 갔을 수도 있겠네. 네. 해경이 아니라. 네. 그래요. 직업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인터뷰 두 번째 인터뷰는 우리 이제 김진영이라는 친구예요. 진영이는 이제 고등어 지금 몇 살이지? 29살. 이렇게 안 보여도 29살이에요. 29살인데 진영이는 어떤 인생을 고등학교 때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했고 어떤 길을 걸었는지 잠깐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원래
미국으로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근데 미국으로 대학을 언제부터 가려고 했어요? 딱 고등학교 때 생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아, 이제 보통 고3 때 미국으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은데 어떻게? 누굴 통해서? 그치, 이모가 있었는데 아, 이모. 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그때 하고 싶었던 공부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좀 더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추천해 주셔서 네, 그때 생각하고 그랬는데? 준비하는데 일단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좀 잘 안 됐죠. 그때 준비하는 게 이제 입학 허가도 나고 뭐 기숙사도 다 마련하고 비자도 받고 이렇게 했다가 한 출국 5일 전에 취소를 했죠. 왜? 그때 생각해보니까 좀 사실 이게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갖고 성공을 하는 게 정말로 쉬운 게 아니에요. 입학은 쉬워요. 진짜 입학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요건만 딱 맞춰주면 입학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졸업률이 미국은 되게 적어요. 낮아요 진짜. 그래갖고 거기서 성공하면 진짜 괜찮은 거지만 잘 안 될 경우에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이제 일단 학비도 1년에 그냥 다 빼고 내 생활비 빼고 뭐 기숙사 빼고 학비 그냥 내 공부하는데 들어가는 돈만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 1년에 4천? 네. 공부만? 네.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사 먹고 뭐 그쵸. 하면은 그거 하면 이제 좀 거의 한 달에 100 이상 잡아야 되네 추가적으로. 그쵸. 그럼 한 5천. 물론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는 싼데 이제 그 밖에 학비가 비싸네. 네, 학비가 거기 주립대였는데도 그러니까 주립대는 좀 싼 편이거든요. 아, 한국 따지면 국립대. 그쵸. 근데도 그 정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일단은 한국에서 일단 그 적은 있어야 돼가지고 한국에서 대학교를 이제 가긴 갔거든요. 적을 올려놓으려고. 아, 한국 대학교 갔어? 네. 어디로? 저는 대전에 이제 우송대라고 있는데 우송대학교? 네, 그거 가서 무슨 과? 호텔 관광. 호텔 관광학과? 네. 근데 왜 거기로 갔어? 그러니까 그냥 저는 외국어 배우는 거를 좀 좋아했어요. 지금 외국어 잘하니? 네, 근데 이제 미국 못 가게 해서 이제 중국으로 아, 갔거든요. 중국으로. 네. 네, 왜냐면 중국 가서 근데 아까 우송대학교 갔대잖아. 네. 우송대학교를 갔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교환학생 갔다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게 중국에서 그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장학금을 주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해줘요. 아, 교환학생? 교환학생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환학생 갔다가 이제 그 중국에서 그런 장학생을 뽑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정부에서 주는. 아, 정부에서? 네, 중국 정부에서. 아, 중국 정부에서? 네, 그 선발이 돼가지고. 아, 그거 지금도 뽑아? 혹시? 네, 지금도. 아, 지금 네, 매년? 지금도 있죠. 계속 있죠. 아, 자, 정리하자면은 네. 일반 대학교를 갔는데 네. 일반 대학교에서 다니면서도 중국 정부에서 주는 장학생 네. 거기 신청을 하면은 네. 갈 수 있다. 네, 그쵸. 신청 어떻게 해? 그거는 어디 통해서? 이제 각 지역마다 아니면 학교에도 대학교에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공자 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공자 학원. 예.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학생들 교류를 하거나 뭐 중국어를 좀 더 배우고 싶다 이런 학생들 좀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고 이제 중국 어학 시험 관련된 것도 이제 관여를 하는 그런 곳인데 공자 학원을 통해서 예. 밖에 보고 시작했네. 뽑은지 안 뽑은지. 그 문의를 하면 돼요. 아, 전화해서. 문의를 바로. 전화할 때 바보 생각이었네. 네, 전화할 때 이제 문의를 하면 이제 거기서 다 그런 거 알려주니까 그렇게 해서 근데 꼭 대학교를 다녀야 돼 그거는? 아니. 그냥 일반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갈 수 있어? 네. 그럼 꼭 대학교 갈 필요 없네 그럼? 그럴 경우라면? 네. 근데 사실 그런 방법 통하지 않고라도 이제 제가 처음에 미국 가려고 준비했었던 것처럼 그냥 학교에다 다이렉트로 문의를 해서 영어로 이메일 써도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의해서 학비도
중국. 네. 중국을 가고 싶다면 그럼 고등학생이 중국으로 대학교를 가고 싶으면 바로 그 자기 가고 싶은 대학교에다가 이메일 보내라. 네, 거기도 입학처 이런데 아, 입학처에다가 학교마다 문의를 해가지고. 다 있으니까. 그럼 뭐 중국 뭐 유학센터 이런 데 거쳐서 가야 되니? 그거 거쳐도 되는데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방법이 그런 유학원 같은데 사설 유학원을 거쳐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복잡하고 이제 번거로우니까. 근데 거기 돈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한국 유학원. 돈 안 들려면 어떻게 해? 그냥 직접 그 학교에다 직접 문의하는 게 제일 편하죠. 중국은 보통 입학 시기가 9월인가? 언제야? 네, 미국이랑 똑같아요. 네, 가을 학기. 가을 학기 시작이지?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고3이다. 그럼 중국으로 대학을 가고 싶으면은 지금 졸업하고 문의를 해보고 준비를 해가지고 9월달 입학하면 되네? 네, 그렇죠. 중국으로 대학을 간다 하면 이점이 뭐가 있어? 일단 그 외국인으로서 중국에 가면 걔네들은 외국 애들을 기숙사를 따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 와 있는 그 유럽이나 미국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노력하면 이제 영어 회화 같은 것도 거기서 그냥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중국어를 배울 수 있고, 일단 가면 거기서 공부하는 공부 플러스 제가 언어를 노력하면 두 가지를 해결을 하고 올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이제 미국으로 못 가고 이제 중국으로 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미국이 훨씬 더 선진화되어 있는 나라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유학생 기숙사를 딱 썼는데 그 유럽이랑 미국 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말을 한마디도 안 했죠. 한국 친구도 안 사귀고 뭐지? 외국인 여자친구만? 외국어만 했어요. 아, 외국어만. 네. 하루에 한국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면 결국 거기서 배운 게 이제 중국어랑 영어. 네, 영어 해결하고 이제 그쪽에서 얼마나 있었어? 저 2년 2년이면 다 할 수 있나? 어느 정도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속도가 좀 빠르죠. 아무래도.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 저는 거의 안 들었어요. 거의 안 들었어? 네, 그 장학금이 생활까지 다 주는. 아, 생활비까지 줘? 네. 오, 대박인데? 그러면은 공자원이 주는 장학금을 받으려면 여기 자기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뭘 충족해야 돼? 그게 좀 바뀌었는데 지금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원할 때만 해도 그 중국어 어학 자격증 그 5급까지. 아, HSK 네. 5급. 5급이었는지 4급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럼 그 미리 준비했었네? 우송대학교 다니면서? 그거는 이제 그 처음에 교환학생 다녔다고 했잖아요. 아, 그 교환학생 가서 이제 교환학생 중국 먼저 갔다 온 다음에 네, 자격증 따고 네, 한 번 더 갔네? 그쵸. 아, 두 번. 네, 두 번. 그럼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송대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됐어? 그럼 졸업이 됐죠. 아, 졸업했어? 네, 아, 졸업을 하고 그러면 학사네? 호텔 관광학과? 네, 그렇죠. 그렇구나. 아, 근데 왜 해경 준비하고 있어? 저는 원래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데 이제 제가 외국 사람들이랑 말하는 것도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여행도 또래 비해서는 조금 많이 다녔던 편이라 가지고 그래서 해경을 왜 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항공사를 가려고 했는데 항공사. 근데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제가 중국어는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중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해양경찰 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서 해보니까 좀 체질이라고 사실 외국에서 지내는 게 진짜 외로워요. 내가 아무리 친구를 많이 사귀고 즐겁게 유학생활을 해도 그 타지에서 오는 근본적인 그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컸어요. 딱 군대를 가는데 아 그게 해결이 되겠다. 그 내가 여기서 이거 하면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바로 결정. 아, 그러면 이제 원래 항공사 쪽으로 그렇게 이제 호텔 관광학과를 전공했지만 네. 실제로는 군대를 간 게 터닝 포인트는 인생의 그쵸. 진로에 있어서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의경이 맞아서 또 중국어를 활용하면
또 의경에서는 또 해경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중국어 특채 전형도 있는데 저는 지금 의경 특채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의경으로. 네, 메리트가 좀 더 있으니까 저한테. 혹시 이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 또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제가 생각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뭐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자기 진로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한테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무 낙담하고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내가 길이 안 보여. 네. 근데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넌 어떠한 태도, 아니면 어떠한 노력이 좀 필요할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길이 보여질 것이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일단 좀 긍정적으로 좀 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불공평하잖아요. 다 뭐든지 누구는 나보다 외국어도 못하고 그런데 집에 돈이 많아서 막 그냥 외국으로 유학을 갔고 그냥 거기서 눌러서 자리를 잡는 그런 애들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이 긍정이라는 말은 이제 근데 그런 자기한테 좀 불공평하다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주어진 상황에서 해결 방법을 찾다 보면은 그 괜찮은 선택을 항상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긍정이라는 말은 이제 어떤 노력들이 담겨 있을까? 뭐 이런 외국어를 좀 지금부터 꾸준히 해놓으면 그런 기회들이 온다는 거니까? 아니면은 아까 공제학원이라는 것도? 네. 대학교 들어가서 아. 알았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이거는 좀 강점인 것 같아라는 거를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뭘 잘하는, 내가 뭘 좋아하고, 그럼 그 좋아하는 거를 활용해서 뭐를 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 이제 거기서 길이 조금씩 보이죠. 맞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김경섭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지금 저랑 동갑이고 33살이고 지금 이제 목포해양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상선 타고 지금 이제 해양경찰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경섭이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 해양대를 원래 가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진로에는 그 당시에 어떻게 고민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별로 못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했는데 못했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 절반 이하였습니다. 절반 이하 정도. 50% 아래였는데 고등학교 때에 올라와서 이제 대학을 가야겠다 이 목표가 있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대학을 가고 싶은 계기가 생겼어요. 중학교 때는 생각 없이 학교를 다녔다가 고등학교 올라오고 나서부터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걱정이 생겨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 1학기 때는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부터? 네, 1학년 1학기 때 일단 해보고 그때 길을 찾자 해서 근데 생각보다 성적이 좀 잘 나와서 잘 나왔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 네, 뭐 상위 10% 상위 10 갑자기? 네, 진짜 노력을 많이 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내가 내신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처음에 목표를 잡았던 게 저는 수의학과를 가려고 목표를 잡았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수학에 이제 관심도 많이 생기고 좀 잘하게 돼가지고 수의학과를 가야겠다 정도 기초적인 목표를 잡고 계속 공부를 하고 그렇게 고3 9월까지 수리 가형을 계속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수의학과를 잡은 게 동물을 좋아해서 그렇게 네. 동물을 원래 좋아해서 네. 집에 뭐 동물도 키웠었고 관심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엔 좀 비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포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 동물 관련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전을 또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사는 지역이 목포 쪽이고 바다에 가깝다 보니까 이 해양 경찰, 해양 대학교라는 이런 걸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쪽도 길이 있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고3 때 9월까지. 고3까지. 네. 그래서 고3 9월 모의 수능 평가를 보고 나서 이때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 수의학과를 가려면 수리 가형 등급이 좀 잘 나와야 되는데 생각만큼 잘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또 앞으로의 비전을 생각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수의학과를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길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해양대학교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근데 왜 갑자기 여러 학교 중에 해양대학교를 알아봤어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 선생님들이 많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런 길이 있다. 너한테 좀 잘 맞을 것 같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봐라. 그래서 선생님의 추천으로? 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결정하게 된 계기가 해양대학교를 가면 또 승선을 하게 되고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배를 타면.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 후에 다른 거를 도전을 해볼 수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양대학교 진학을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승선을 얼마나 하셨죠? 저 4년 정도 했습니다. 4년 정도? 그래서 4년 정도 하면 얼마나 정도 돈을 모았어요? 제가 휴가 때 많이 썼는데도 내리고 나서 정산을 해보니까 한 1억 5천. 1억 5천 모은 것만 1억 5천? 네. 그러면은 번 거는 한 2억 가까이 되나요? 네. 야, 4년에 2억을 벌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해양경찰 네. 쪽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제 곧 지금 이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에게 네. 경섭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지금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가장 잘 아는 건 아마 담임 선생님들 겁니다. 취업실처라고 하죠, 대학은. 그런 선생님들하고 충분한 상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어느 정도 대학을 결정을 했다면 그 대학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 가보니까 단순히 그냥 성적에 맞춰서 왔던 친구들은 그런 대학 생활에 대해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또 나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학을 결정하면 그 학교에 대해서 충분히 좀 알아보고 또 저는 대학 갈 때 인서울이냐 아니냐도 고민했었는데 네임밸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또 막상 다니고 나서 보니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 친구들이나 선생님 상담할 수 있는 걸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섭이한테 해도 되나요? 상담? 네? 저는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네, 저보다는 선생님이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